폭우가 쏟아지는 밤, 정수는 남편을 몰래 따라 댐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뭘 하려는 거지?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는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태식이 거대한 숨은 레버를 힘껏 당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B-B- 숨은 개방. 숨은 개방. 경보음이 울려 퍼지며 엄청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이 정말로.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58이 된 정순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손끝에 밴 흙냄새와 굵어진 손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말해주죠. 새벽 5시 늘 그렇듯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며 남편 태식을 깨우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밥 차렸어요. 하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고 베개엔 머리 자국도 없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식은 평생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규칙적이고 성실한 남자, 그게 바로 태식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알게 되면. 정수는 몰래 담장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태식은 항상 모든 걸 자신에게 털어놓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태식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태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늘 농사일 계획이며 마을 소식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젓가락만 움직일 뿐이었어요. 여보, 새벽부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정순의 물음에 태식은 잠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 그냥 댐 쪽에 산책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태식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점심때쯤 마을회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 영숙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순 씨,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얘기 말이에요. 신도시요? 이 깊은 산골에요? 댐 때문에 수몰 위험 지역이라고 하면서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주해야 한대요.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신도시 개발, 수몰 위험,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무렵 태식은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에서 받았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했어요. 내일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정수는 부엌일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보상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요. 보상금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정순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식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방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정순 역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새벽 2시쯤 태식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태식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태식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은 댐 덕분에 늘 물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해지는 걸까요? 신도시 개발 소문과 남편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보상금 얘기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고 내렸어요. 정수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태식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집에 있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를 가려고 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태식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태식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 없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오후가 되면서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주의보를 내렸어요. 주민 여러분, 댐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대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데 문득 태식이 했던 전화 통화가 떠올랐어요. 내일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지 정수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녁 6시쯤 태식이 젖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어요.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비 오는데. 댐 관리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수위 때문에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태식의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식이 댐 관리사무소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태식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인데 말이에요. 밤 10시가 넘어서면서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췄어요. 정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에 졸졸 흐르던 마을 개울이 벌써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댐이 괜찮을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정순의 걱정에 태식은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댐은 튼튼하게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태식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 반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댐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마을 방송의 목소리가 비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요. 대피해야 해요.
하지만 태식은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직 괜찮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는데 괜찮다니요? 정순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태식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밖에서는 이웃들이 허둥지둥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어르신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순 씨, 정순 씨, 어디 계세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은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영숙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댐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어요. 수문을 열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마을이 다 잠겨요. 영숙 씨의 말에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문을 연다고요? 그때 태식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대피해야 하는데. 잠깐 확인하고 올 일이 있어요. 먼저 대피하고 있어요. 태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런 긴급 상황에 남편 혼자 어디를 간다는 건지. 정수는 망설이다가 태식을 따라 나섰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남편의 뒷모습을 놓칠 수 없었어요. 태식은 마을에서 벗어나 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댐 관리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 정수는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며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태식의 뒷모습은 점점 더 불길해 보였어요. 그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태식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평소에 온화한 남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수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 정수는 폭우 속에서 태식을 따라 댐 관리사무소 근처까지 왔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의 검은 점퍼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태식은 관리사무소 정문이 아닌 옆쪽 철조망 근처로 향했습니다. 저기로 왜 가는 거지? 정수는 의아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평소에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 태식이 철조망을 뜯고 들어가려 하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태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철조망의 특정 부분을 건드리자 쉽게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길을 알고 있어?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오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태식은 익숙한 듯 어둠 속을 헤치며 관리사무소 건물로 향했어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남편을 따라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통과해 태식을 따라갔어요. 관리사무소 건물은 평소보다 더 음산해 보였습니다. 몇 개의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을 뿐 대부분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태식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더니 역시나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도 갖고 있다고?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농부로만 살아온 남편이 댐 관리사무소 열쇠를 갖고 있다니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에 관련된 걸까요? 태식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정순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비상등만 켜져 있어 어둠침침했어요. 태식의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며 복도 끝에서 태식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은 제어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서더니 또다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카드키였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제어실 문이 열렸어요. 제어실? 거기가 뭐 하는 곳이지? 정수는 제어실이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이름만 들어도 중요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이 제어실 안으로 들어가자 정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제어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벽면 전체에 수많은 모니터와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조작 패널이 있었는데 태식은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서 제어실 안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태식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단호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은 조작 패널 앞에 서더니 여러 개의 스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큰 레버 앞에 멈춰 섰어요. 그 레버 위에는 수문 개폐라고 적힌 표시가 있었습니다. 수문? 설마.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을 방송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수문을 열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마을이 다 잠겨요. 영숙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식은 잠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남편이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다시 조용해지자 정순이 살짝 내다봤을 때 태식은 이미 레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뭔가 강하게 말하는지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레버를 힘껏 아래로 당겼어요. 그 순간 제어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B- 수문 개방. 수문 개방. 기계음성이 반복되었고 모니터 화면들이 빨갛게 변했어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댐 수문을 열어버린 것이었거든요.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물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건물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댐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조작을 마치고 나서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에서 정수는 남편의 내면적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왜, 대체 왜?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일을 왜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태식이 일어나 제어실을 나오려 하자 정수는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서 숨죽이며 기다리다가 태식이 완전히 건물을 떠난 후에야 제어실로 들어갔어요. 제어실의 모니터들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비상수문 개방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정수는 그 광경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로. 밖에서는 물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곧 마을로 향할 물의 양을 생각하니 정수는 어지러워졌어요. 정수는 제어실에서 나와 급하게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마을로 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래도 서둘러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수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개울이 벌써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물의 흐름이 빨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물소리가 이상해요. 정순이 일부러 물어보자 태식은 몸을 돌려 대답했습니다. 아마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수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집 앞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마을 입구부터 물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맑은 개울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집들의 대문이 하나둘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물이 차올라요. 정순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태식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밖에서는 이웃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집이 잠겨가요. 아이들 먼저 대피시켜요. 어르신들 어디 계세요? 정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네 집은 반쯤 잠겨 있었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은 거의 지붕까지 물이 찼어요. 사람들은 높은 곳을 찾아 피하고 있었지만 물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정순 씨, 정순 씨, 영숙 씨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못 나오셨어요.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정수는 영숙 씨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간신히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방 안에서 무서워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할머니를 구해낸 후 정수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비가 많이 왔다고 해도 댐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댐에서 경고도 없이 물을 방류한 건가요? 마을 이장님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봤는데 비상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려주지 왜 갑자기. 우리 집 다 잠겨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집에 누워있던 남편이 언제 나온 건지 정부 지시였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들렸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문을 연 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예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직접 수문을 열어놓고 마치 자신도 모르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태식 씨 말이 맞아요. 댐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장님이 태식의 말을 뒷받침해주자 사람들은 의심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정순만 혼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우선 대피부터 합시다. 태식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새벽 6시쯤 물은 마을의 절반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르신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물에 잠기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우리 집 다 망했네. 이제 어떻게 살지? 보상금이라도 나와야 할 텐데. 사람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태식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음직한 이웃으로 보이겠지만 정순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왜 그는 거짓을 말하는 거지? 정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게다가 마을 전체를 속이면서까지 말이에요. 물이 빠지기 시작할 무렵 정수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말 몰랐어요? 수문을 연다는 걸? 태식은 잠깐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물이 빠진 마을은 참혹했습니다. 진흙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고 집집마다 물에 젖은 가재도구들이 마당에 쌓여 있었어요. 정수는 집안을 치우면서도 계속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태식은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이웃집을 도와주러 다니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태식 씨는 우리 집 청소까지 도와주시고 고마워서 어떡해요. 이웃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정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모든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태식이 또다시 이른 아침에 외출했습니다. 정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방을 뒤져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정수는 태식의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쓰던 농사 관련 서류들, 통장, 도장 등이 들어 있었어요. 별다른 게 없어서 실망하려던 찰나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 가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태식이 평소에 쓰던 농기구 상자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맞았어요. 서류 가방을 열자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서류에는 대한건설사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신도시 개발부지 수용보상 계약서.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수몰시켜 신도시 부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무려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20억 원? 정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농사 지어도 벌기 힘든 돈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 맨 아래에 찍힌 인장이었습니다. 태식이 인장이 찍혀 있어. 계약 당사자란에는 분명히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태식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계약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정수는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댐관리사무소 출입증, 제어실 접근 허가증, 그리고 수문 조작 매뉴얼까지 있었어요. 태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어. 돈 때문이었어.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을 사람들을 배신하고 돈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수는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다급해서 계약서 한 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순아, 뭐 하고 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방문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내 방에서 뭘 청소해요? 태식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왜 뒤진 거예요? 태식은 차갑게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계약서가? 정순아, 이건 내가 알 일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마을이 물에 잠긴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당신이 계획한 일이었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태식은 서류 가방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복잡한 일이에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당신이 돈 때문에 마을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정순의 목소리가 커지자 태식은 문을 닫고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 낮춰요. 이웃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어때요?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정순이 소리치자 태식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순아, 가만히 있어. 아니면 너도 위험해져. 뭐라고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위협하다니요. 이 일에는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함부로 떠들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집니다. 태식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확실한 경고이기도 했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살던 집을 잃고 보상을 받을 거예요. 정부에서 다른 곳에 집도 마련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사람들을 속인 게 문제라고요. 정순이 울먹이며 말하자 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아,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이 일은 정해진 거였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정수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태식은 서류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정수나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 일은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혹시라도 누가 또 뒤질지 모르니까. 태식이 나간 후 정수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철저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돈 때문에 마을을 배신하고 아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비록 남편이 위협했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밖으로 나가고 서류 가방은 아예 집에서 치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수는 태식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태식이 외출하자 정순도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어요. 태식은 마을을 벗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버스를 타고 태식이 탄 택시를 따라갔어요. 목적지는 의외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왜 호텔에 가는 거지? 정수는 호텔 로비에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태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순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태식이 한 호실 앞에서 노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늦으셨네요. 들어오세요. 정수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속대로 마을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보다 깔끔하게 처리되었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서류를 뒤져봤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리라니 제 아내를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보다 보상금은 약속대로 지급되는 거죠? 태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요? 당신 가족 중에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지 않나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자신 말고 다른 가족을 말하는 건가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내뿐인데. 아드님은 어떻고요? 서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들이요? 아들은 이런 일과는 상관없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번 계약의 진짜 당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아드님이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당신 아드님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 초안입니다. 마을 수몰 계획부터 댐 수문 개방 시점까지 모두 아드님이 제안한 내용이에요. 이럴 수가. 태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아들을 대신해서 실행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쓴 거죠. 정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진짜 배신자가 아니라 아들을 감싸기 위해 대신 나선 것이었다니요. 그럼 보상금도 당연히 아드님 계좌로 들어갑니다.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제 아들만은. 태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이미 해외로 떠났습니다.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고요. 해외로? 빚쟁이들을 피해서 말이에요. 당신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동안 아들은 안전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모든 일을 꾸미고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채 도망간 것이었어요. 당신 아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큰일이겠네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그때 정수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댐이 처음 건설될 때 아버지가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일 말이에요. 그때도 개발업체들이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고 분열시켰었죠. 설마 그때도 이런 식이었을까? 정수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발업체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럼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까? 태식의 질문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영원히요.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도 위험해집니다. 알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시죠. 아내가 의심할지도 모르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정수는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태식이 복도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진짜 배신자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속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정수는 태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이런 일을 꾸민 걸까? 그리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정순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마을 복구일로 시청에 다녀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수는 그 거짓말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배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자신이 공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비록 남편이 위협했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수해복구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정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순이 일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태식도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순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정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을이 물에 잠긴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고의로 댐 수문을 연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순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태식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태식이 마을을 팔아넘겼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영숙 씨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직접 수문을 연 것도 그였습니다. 정순의 말에 마을회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 말이 안 되잖아요. 태식 씨가 왜 그런 일을? 증거라도 있어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대한건설사와 맺은 신도시 개발 계약서입니다. 보상금은 20억 원이에요. 서류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태식 씨 이름이 여기 있네. 그때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순아, 그만해. 태식이 정순에게 다가가자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태식 씨, 이게 사실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태식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무슨 오해예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잖아요. 이장님이 서류를 들고 따졌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직접 봤어요. 남편이 댐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수문을 여는 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배신자,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집도 잃고 재산도 잃었는데 그게 다 내 짓이었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태식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태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우리를 속이고 돈을 받았으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때 태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제 아들이에요. 정순도 깜짝 놀랐습니다. 태식이 직접 아들의 이름을 말할 줄 몰랐거든요. 아들이 도박빚 때문에 이런 일을 꾸몄어요. 저는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들이 했다면 왜 당신이 댐에 갔어요? 아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감싸려고 했던 거예요. 태식의 절규에 마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해외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도망가고 아버지만 여기 남아서 우리를 속인 거네요.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제로 계획했든 상관없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니까요. 정순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 말이 맞아요. 누구 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한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약속했으니까. 정부 약속이 아니라 당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들 때문에. 피해자는 무슨, 당신이 직접 수문을 연 거잖아요. 사람들이 태식을 둘러싸며 따졌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아들을 지키려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마을 전체를 배신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순아. 태식이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무너뜨렸어. 정순의 차가운 말에 태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태식을 향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소리쳤고 또 다른 사람은 태식을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이런 사기꾼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우리 집 다 망가뜨려 놓고 이런 변명이 다 있나? 정수는 사람들의 분노를 지켜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부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마을회관 문이 열리면서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큰 소리로 외치자 마을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너 왜? 아버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민수는 마을회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태식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태식 씨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안 돼. 위험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그만해야 해요. 민수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민수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들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2억 원이라는 금액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위협을 했어요. 가족들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우연히 신도시 개발 소식을 들었어요. 댐 주변 마을이 수몰 예정지로 지정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수의 고백에 사람들은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건설회사에 연락했어요. 마을을 더 빨리 수몰시킬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태식이 절규했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댐 수문을 열면 자연재해로 꾸밀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보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는 민수를 향했습니다. 이 악질아, 우리 집을 망쳐놓고.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셨죠.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빚쟁이들이 가족들을 해칠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협박했다니요.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떠맡으셨어요. 댐 출입증도 구해주시고 수문 조작법도 배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직접 수문을 여셨습니다. 저 때문에.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해외로 도망갔어요. 아버지 혼자 모든 걸 떠맡게 하고. 태식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왜 돌아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뉴스에서 마을 소식을 봤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민수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정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절망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빚을 갚는 데 썼어요. 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지겠어요. 민수의 말에 사람들은 허탈해했습니다. 젊은 사람 하나가 평생 일해봐야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다 보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경찰이 마을회관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신고하신 거죠? 민수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한 후 민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식도 공범 혐의로 같이 연행되었어요. 정순아. 태식이 끌려가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난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우릴 지킨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렸어. 태식과 민수가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 후 마을회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비밀도 거짓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을은 사라졌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각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였어요. 먼 하늘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